이제 유도 전동기 지난 시간에 기동했고 이제 속도 제어할 거예요. 속도 제어. 속도 제어하면 속도식 떠올라야 되면 속도식 n.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n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7개씩 중에 몇 번째씩? 요거 두 번째 식입니다. n은 1 마이너스 s에 이게 다 암기되셨잖아요. 이렇게. 자, ns를 풀면 1 마이너스 s에 p분의 120 f. 자, 요게 뭐 rpm이라고 할게요. 자, 이 속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제어. 자, 그럼 제어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p, 얘가 국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국수. 첫 번째가 국수 변환법. 뭐 국수 제어법, 국수 변환법 이렇게 막 씁니다. 두 번째가 f, 여기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s, 슬립 제어법이 있어요. 제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되냐면 주파수 제어랑 국수 제어 요 두 개는 농형에서 주로 씁니다. 농형. 요거 가지고 갈게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자,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를 보니까 주파수 제어하고 국수 제어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주로 적용되는 속도 제어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보기에 주파수 제어가 있으면 얘 고르시면 되고 얘가 없고 국수 제어가 있으면 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꼭 가져가야 돼요. 자, 다음 요 주파수 제어법이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와요. 얘는 별표 넣으시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자, 근데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요거 세 개. 자, 방직공장, 인견공업. 인견공업이란 건 뭐냐면 비단공업, 비단. 그러니까 천공업, 천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거기에 포트모터가 있어요. 포트모터라고도 하고 포트 전동기라고도 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실제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실패들이 여러 개 꼬여 있어요. 실패. 패 여러 개 꼬여 있고 얘가 막 돌아가면서 천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막 장면들을 좀 보시고 했을 텐데 거기에 쓰이는 모터가 포트 전동기. 이렇게. 그 포트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주파수 제어법을 한다 이거예요. 주파수 제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박 추진용 모터. 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선박 추진용 모터는 어떤 제어법으로 속도 제어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 제어다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VVVF. 얘가 실무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써요. VVVF. 얘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도 하고 많이 쓰는 게 인버터 제어라고 해요. 인버터 제어 방식 하면 그냥 VVVF 방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V는 variable. 그다음 두 번째 V는 전압. 자, 볼테지. 그다음에 variable. 그다음에 주파수, frequency예요. 이렇게. 영문은 참고하시고 자, 요게 전압이고 요게 주파수예요. 그다음에 variable은 요거는 가변한다는 뜻이에요. 가변. 변화시킨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변화시키려면 전압도 같이 변화시켜라 그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VVVF 방식이에요.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전압도 같이 변화시켜라. 자, 왜 그러냐면 얘도 간혹 나오니까 우리 책에는 없지만 기출이 되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류에서의 기전력 E는 4.44 F 파이 N 볼트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속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속 파이는 얘만 남겨놓고 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4.44 F 여기 맞죠? F N분의 2 이렇게. 근데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얘는 결국 F분의 2에 비례하네요. 이렇게. F분의 2에. 자, 요게 주파수고 요게 기전력이자 전압 요소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주파수 제어를 해보자는 거예요. 속도 제어를 하려고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올렸어요.
주파수 올리면 그냥 동일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만 올렸더니 얘가 그냥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속이. 떨어져 버려요. 자속이 떨어지면 우리 토크는 자속과 비례관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속이 떨어지니까 부하의 토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가 막 불규칙하게 돌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자속을 일정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일정. 속도 제어를 해도 자속은 일정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주파수를 증가시킬 때 전압도 같이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일정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주파수를 많이 내렸다. 그러면 전압도 내려주면 얘가 일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 제어를 할 때 자속이 일정해야 토크도 일정하고 부하가 안정되게 운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주파수를 조정할 때,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전압도 같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VF 방식.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주파수를 변화시키는데 왜 전압도 변화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답은 자속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골라주면 되고. 또 다르게도 물어볼 거예요. 속도 제어, VF 방식의 속도 제어에서 주파수와 전압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변화되느냐, 반비례적으로 변화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례로 변화돼요? 반비례로 변화돼요?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속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례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게 VF 방식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인버터 제어 방식이라고 많이 씁니다. 인버터 제어 방식. 자, 주파수 제어는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다음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는 농형에 대해서 했어요. 농형.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권선형에는 농형에 없는 뭘 갖고 있어요? 맞아요. 2차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2차 저항을 왜 달았다고요? 왜? 기동 특성을 좋게 한다. 향상시킨다. 또 두 번째가 속도 제어를 원활하게 한다. 이게 두 개 이유. 자, 그러니까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기동 방식에서도 2차 저항 기동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속도 제어에서도 2차 저항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할 겁니다. 이렇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얘는 그냥 2차 저항 제어가 있다만 알아두면 돼요. 권선형은 2차 저항 제어법이 있다. 농형은 없다. 농형은.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2차 저항 제어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비례추이 원리 이용하는 거예요. 비례추이. 비례추이 원리라는 건 뭐예요? 뭘 변화시키는 거죠? 얘 변화시키는 거예요. 얘. 2차 저항. 2차 저항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속도. 2차 저항을 만약에 1로 놨어요. 1. 저항을 1로 놨을 때는 곡선이 이렇게 됐어요. 토크 곡선이. 근데 2로 놓고 3으로 놓고 저항을 증가시켰어요. 저항을 증가시키면 결국 슬립도 증가되는 거예요. 슬립. 슬립이 증가되면 속도가 증가 감소. 감소되는 거예요. 또 저항을 내리면 슬립이 감소되니까 속도가 증가되는 거. 이 원리로 저항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제어하는 게 이게 2차 저항 제어다. 이렇게. 그냥 2차 저항 제어다 보시고 얘는 그냥 참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 제어 방법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2차 저항 제어가 있다. 그 다음 2차 여자 제어. 얘는 한 별표 5개까지는 아니어도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우리 앞에 2차 저항 제어는 그냥 이름만 알아도 된다고 했는데 얘는 좀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좀 자주 나옵니다. 먼저 2차 여자 제어가 뭐냐면 회전자 슬립링에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해서 슬립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예요. 회전자. 이렇게. 회전자. 회전자에 권선을 감았기 때문에 이 권선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그런데 이 저항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죠. 이 저항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또 2차에
외부 저항을 단 거예요. 외부 저항. 이게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그 외부 저항을 달게 장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립 링이라고 해요. 슬립 링. 슬립 링. 자, 슬립 링이 있는데 거기다가 EC라는 여기 EC라는 요 전압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이걸 지금 개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막 말이 긴데 결국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2차 여자 제어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인가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식이 2차 여자 제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에 2차 전류 표현식 있어요. 얘는 암기하지 마시고 이건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암기 사항은 아닙니다. 자, 2차 전류 식을 한번 써볼게요. I2. I는 임피던스 분의 V입니다. E. 그런데 2차 전류니까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돼요? 임피던스는 요거는 임피던스 2차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예요. 무조건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그래서 2차 저항 플러스 2차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벡터 합으로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유도기는 슬립이란 게 있어요. 슬립. 우리 식 중에 3번, 4번식이 뭐죠? 4번식? F2 다시는 S, F1. 즉 여기 리액턴스 보니까 리액턴스 예. X는 코일 성분이에요. 코일. 그러니까 우리 XL이에요. XL. XL은 오메가 L로 표현되죠. 오메가 L은 2파이 FL이다. 즉 이 주파수가 슬립에 따라서 막 변화가 돼. 슬립에 따라서. 그래서 리액턴스 앞에는 여기 슬립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슬립. 그래서 요거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전력은 우리 3번씩 보면 E2 다시는 S E2. 그래서 여기 S E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2차 전류 식입니다. 암기 아니에요. 암기. 자, 원래 요게 2차 전류였어요. 2차 전류. 그런데 이제 속도 제어를 할 거예요. 속도 제어. 자, 속도 제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기 기전력에다가 전압을 넣어줄 거예요. 전압. EC라는 전압을. 자, 플러스 EC를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EC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넣을 겁니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넣으면.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넣기 전에는 이만큼 값이 이만큼. 그런데 얘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를 넣었어요. EC가. 그러면 I2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제어할 때 속도만 느려지고 빨라지고 해야 되는데 전류가 변한다든지 자속이 변하면 그 부하의 토크가 막 변해요. 그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부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해야 돼요. 일정. 그런데 일정하지 못하게 여기 10V 넣었죠? 그러면 일정해지려면 누가 역할을 하냐면 요 슬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립. 자, 얘가 일정해지고 여기를 넣었는데 얘가 일정해지려면 얘는 증가돼야 돼요? 감소돼야 돼요? 이만큼이 감소돼야겠죠? 감소?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슬립이 감소했어. 슬립 감소. 그럼 우리 토크 속도 곡선에서 이렇게. 여기가 토크다. 여기가 속도입니다. 그러면 전동기 토크 곡선은 이렇게. 그다음에 부하 토크 곡선은 이렇게. 그럼 운전은 만나는 점. 여기서 막 운전하고 있었죠? 슬립이. 근데 얘를 넣으니까 슬립이 감소됐어. 여기 있던 슬립이 감소했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여기는 슬립이 가장 크죠? 여기는 슬립이 0. 그러니까 슬립이 감소했다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증가, 감소? 속도가 증가.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을 넣으면 얘가 감소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V. 그러면 이 슬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얘가 줄어들어. 그럼 일정하게 하려면 슬립은요? 커져야겠죠, 증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슬립이 증가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속도가 증가, 감소. 감소. 속도가 감소. 야, 이게 다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플러스 전압은 뭐고 마이너스 전압은 뭐냐면 원래 있던 전압 요거 있죠. 원래 있던 기전력하고 같은 방향의 전압을 넣으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 얘하고 반대 방향의 전압을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값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론 내자고요. 자, 요 EC라는 전압이 원래 있던 SE2하고 같은 방향, 이렇게 SE2가 이쪽 방향인데 같은 방향의 전압을 넣으면 그게 플러스 전압이에요. 플러스 전압.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얘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 EC를 넣으면 속도가 감소한다. 여기까지만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요거 참고하시고 식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으로만 암기하세요. 그림으로. 전압을 인가한다 하면 2차 여자제요. 그러면 2차 여자제요를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얘네들 그림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말로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이라 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얘하고 반대 방향, 그러면 속도가 감소한다. 요것만 골라내면 돼요. 자, 이게 2차 여자죠. 자, 다음 종속법이 있습니다. 얘는 앞에보다 좀 더 중요해. 별 한 4개 정도. 자, 종속법입니다. 국수가 다른 두 대의 전동기를 전기적으로 종속시켜서 국수를 제어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전기적으로 종속시키는 거예요. 종속. 종속이란 건 뭐예요? 그냥 두 개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축과 축을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동기가 두 대니까 1번 전동기, 2번 전동기라 할게요. 1번 전동기, 2번 전동기. 그러면 1번 전동기에 국수 P1이 있을 거고 2번 전동기에 국수가 있을 거예요. 국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종속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종속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이 국수가 변화가 되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 동기속도식 NS는 P분의 120 F라는 요 식이에요. 요 식. 요 식에서 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국수가 변화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국수가 예를 들어서 12극이다. 2번 국수가 예를 들어 8극입니다. 8극. 그러면 종속시키는 방법이 만약에 직렬로 종속시켰어. 직렬. 그러면 이 두 개의 국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만약에 차동으로 종속시켰어요. 그러면 두 개의 국수가 빼지는 거예요. 빼지는 거. 그 다음에 병렬로 종속시키면 두 개의 국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직렬이면 더해주고 차동이면 빼주고 그 다음에 병렬로 종속시켰다 하면 평균 내주라.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2극과 8극을 직렬로 종속시키면 이 P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더해주니까 20극 넣으면 돼요. 20극. 차동이다. 뭐 넣어야 돼요? 4극. 자, 병렬로 종속시켰다. 뭐 넣어야 돼요? 2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10극 넣으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필기에서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말로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기에서도 나온다. 실기. 실기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얼마 좋아요. 이런 거 풀고 5점 가져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이 그림은 안 나와요. 그림 뭐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종속시키는구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종속시킨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전동기에서 전원을 받아요. 전원 받고 슬립링에서 이렇게 저항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얘도. 근데 저항을 연결하지 않고 슬립링에서 전기를 빼서 두 번째 전동기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에서 여기 슬립링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한 거죠. 저항.
그러면 이 전동기가 지금 이렇게 직렬로 된 거예요. 직렬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중요해요. 3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거. 2차 저항, 2차 여자, 1차 저항, 1차 주파수. 우리 2차 저항 제어법이 있는데 1차 저항 제어법 없어요.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그랬습니다. 농형이다. 농형에서는 국수 변화법하고 주파 제어법을 많이 쓴다겠죠? 근데 여기 주파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1번 국수 변화법이에요. 국수 제어랑 주파 제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6번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박 추진용 모터도 주파수 제어입니다. 자, 7번 VVVF는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 그 다음 8번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저항 제어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저항 제어 관계 없는 거.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는 권선형이죠. 농형에는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농형을 물어봤는데 저항이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9번 유도 전동기 2차 회로에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적당한 크기와 위상의 전압을 외부에서 가하는 속도 제어법은 그랬어요. 어떤 거? 전압을 가하는 거. 그러면 2차 여자제요. 답 4번입니다. 전압을 가한다, 전압을 인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2차 여자제입니다. 자, 11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그 동기 속도는 어떤 전동기 속도와 같은가 했습니다. 자, 직렬 종속이에요. 그러면 국수를 더해요, 빼요, 아니면 평균 내요? 더하죠? 그러면 답 나오겠네요. 1번, 2번 아닐 것 같고 두 전동기의 국수 합과 같은 국수를 갖는 전동기. 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답 3번. 직렬은 더하고 차동은 빼고 그 다음에 병렬은 평균 내라. 이렇게. 자, 12번. 60Hz인 3상 8극 및 2극의 유도 전동기를 차동 종속으로 접속해서 운전할 때의 무브화 속도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종속시켰다. 그러면 속도 제어 종속법이에요. 그러면 속도 N은 P분의 120F라는 동기속도 식을 써놓고 자, 국수가 있는데 국수가 P1이 8극, P2가 2극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동이니까 국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겠죠? P1 마이너스 P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P1에서 P2 빼면 얼마? 6극.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는 얼마예요? 60. 그럼 속도는요? 10 나오고 1200 나오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실계에서 나와요. 실계에서도. 얼마 좋습니까? 이거? 답 4번. 자, 13번. 8극과 4극 이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인 경우에 무브화 속도는 그랬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렬 종속이에요. 그러면 P1과 P2를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8극, 4극 더하면 몇 극? 12극이네요. 12극. 여기가 12. 그러면 속도는 얼마 나와요? 600 나오네요. 이렇게. 답은 1번입니다. 직렬은 더하고 차동은 빼고 병렬은 평균 내면 됩니다.